많은 분들이 이제 휴식, 여가 생각하면 뭐 여행을 가야 되나, 뭐 캠핑을 가야 되나, 막 돈을 들이고 뭐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, 뭐 물론 좋은데 매일매일 하기도 어렵고 매주 하기도 어렵거든요. 좀 지속 가능한, 오늘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효과적으로 좀 스트레스 푸는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스터디한 구독자분들.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이라고 합니다. 또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야 할 시간에 잠 안 오고 아침에 깰 시간에 유난히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예. 왜 그런 걸까요?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수면 위상이 좀 지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12시쯤 주무셔서 7시쯤 일어나는 게 내 수면 원래 위상이었다면,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시쯤에 잠이 들어서 9시쯤 일어나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뒤로 밀리는 걸 수면 위상이 좀 지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수면 위상이 좀 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좀 야 이제 아침이야 일어나 이러면서 각성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. 아침 햇빛을 보면 한 15시간 정도 뒤에는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이제 잠을 자게끔 하는데요. 뭐 현대인들이 아침에 햇빛을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뭐 진짜 일찍 일어나서 햇빛이 없을 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아침에 햇빛을 쐬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,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햇빛을 충분히 쐬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. 막 정신 없잖아요, 아침에. 그래서 사실은 아침을 깨워주는 이 아침 햇빛에 노출되는 게 좀 적기도 하고요. 또 밤에 이제 잠이 오게끔 하려면 아침에는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하지만 밤에는 빛이 없어야 돼요. 근데 뭐 되게 우리는 밝은 곳에 살고 있거든요. 뭐 집에 있는 전등도 굉장히 밝고요. 그리고 자려고 누웠을 때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이제 잠에 들게끔 하는데, 스마트폰 보니까 아침에 햇빛을 봐야 되는데 정작 필요할 땐 햇빛을 안 보고, 밤에는 빛이 없어야 되는데 빛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밀리는 거예요. 또 우리가 뭐 직장인들, 현대인들 막 밤에 야근하고 공부하잖아요. 그러니까 밤까지 두뇌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도 잠을 좀 늦게 들게 하는 원인이고요. 밤에 뭔가를 야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수면 위상을 좀 지연시키는데 사실은 많이 영향을 줘서요. 뭐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 수면 위상이 어느 정도 좀 밀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께 가급적이면 좀 침대에서 휴대폰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저는 또 내가 안 지키는 걸 환자분한테 지키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옆에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식탁에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방에는, 침실에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요. 예전에 이제 그냥 원룸에 살 때도 침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방 저쪽 끝 구석에 이제 콘센트에 충전을 해 놓고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. 메일 같은 게 오거나 그러면 휴대폰이 좀 밝아지잖아요. 그럼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, 뭐지? 뭐 확인해 볼까? 막 이러긴 하는데, 그래도 뭐 그렇게 조금 습관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을 좀 안 보게 돼서,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고, 뭐 제가 한 작년 초부터 썼던 거는 그 안대 쓰면은 진짜 수면에 좀 도움 되더라고요. 안대도 나한테 좀 도움되는 촉감이, 그러니까 다양한 재질의 안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 이 안대를 쓰면, 사실 우리가 빛이 차단이 되면 또 숙면을 좀 취하기가 쉬워서, 또 안대를 쓴 채로 휴대폰 볼 수는 없으니까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사람마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. 위가 약한 분도 있고 피부가 좀 예민한 분도 있고,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남들보다 잠을 잘 자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, 리듬이 조금만 깨져도 며칠 연속으로 좀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고 수면의 양도 줄어들고, 그로 인해서 다음날 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어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딱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면
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. 근데 그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넘어가면 그날은 그냥 잠을 못 자는 거라 웬만하면 이거를 좀 지키려고 하고요. 주말에도 웬만하면 이게 흔들리는 편은 아니에요. 저는 뭐 남들한테 얘기하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집에 가서 OTT로 이제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, 뭐 주로 드라마 같은 거, 뭐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는 거,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고, 주말에 좀 낮잠 1시간 정도 자는 거, 이거는 저는 이걸 할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예.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휴식에도 능동적 휴식, 수동적 휴식, 적극적 휴식, 소극적 휴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. 어디 나와 있는 공식적인 멘트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, 그냥 할 게 없어서 집에 가서 넷플릭스 켜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거랑 저처럼 오늘 집에 가서 넷플릭스로 뭐 더글로리 봐야지, 이거는 저는 좀 차이가 크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냥 할 게 없어서 집에 가서 넷플릭스 이렇게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, 수동적 휴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할 거 없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듯한 느낌이 나도 들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넷플릭스로 더글로리를 한 편 본 거여도 이거를 저처럼 계획하고 미리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만족감이 좀 더 높고요. 할 게 없어서 그냥 넷플릭스 봤어 이런 분들은 사실 만족감이 좀 떨어지거든요. 낮잠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뭐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보면 주말에 뭐 하셨어요? 그러면 그냥 잠만 잤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막 사실 평일에 좀 피곤하시면 주말에 그런 걸 좀 보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너무 무기력하거나 재미없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같은 때 딱 뭐 점심 먹고 뭐 1시간 정도 좀 자는 거 그거를 좀 되게 즐기고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그 시간이 좀 충분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 휴식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적극적인 능동적인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한테 다가오는 의미가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OTT 보고 뭐 잠자는 게 어떻게 휴식이 되어 저는 그렇게 해도 뭐 별로 피로가 안 풀리던데 별로 안 재밌던데 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할 게 없어서 뭐 미리 계획되지 않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간을 좀 축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즐기고 미리 계획한 거여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긴 하고요.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도 저는 딱 집에 가서 한 편씩만 봐요. 이게 또 뭐 한 번 보면 쭉 다 보게 된다고 하는데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뭐 게임 10시간 계속하면 재미가 없거든요.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에 1시간 정도 게임하는 게 재밌지 주구장창 막 일주일 내내 게임하면 만족감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뭐 하루 이제 진짜 오늘 하루를 진짜 힘들게 보내고 집에 와서 딱 한 편 보고 좀 약간 감질날 때 딱 멈춰주고 또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왜냐면 또 계속 보면 또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그런 퇴근 후에 이제 저녁 먹고 한 편 정도의 이 OTT 보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휴식이 되는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휴식 여가 생각하면 뭐 여행을 가야 되나 뭐 캠핑을 가야 되나 막 뭐 되게 돈을 들이고 뭔가 밖에 나가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매일매일 하기도 어렵고 매주 하기도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지속 가능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오늘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스트레스 푸는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예.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낮 동안 막 바쁘고 이럴 때는 거기에 막 몰두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덜 나거든요. 근데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울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요. 그래서 사실은 빨리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생각이 많은데 빨리 또 잠들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면 어쨌든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까지 가져오지 않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일과 저는 집, 이 사이에 뭔가가 하나
이 배리어 같은 거, 이 방어막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운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진료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권유드리는데, 일을 하다가 바로 집에 가면 또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일을 끝나고 뭐 바로 또 집에 가면 또 귀찮으니까 또 운동하러 안 가니까 뭐 퇴근하면서 바로 헬스장이나 뭐 필라테스 가서 좀 거기에 또 집중하면은 일적인 부분 생각이 좀 끊어지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운동하고 왔으니까 바로 씻고 이제 자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OTT죠. 예. 좀, 뭐 당연히 저도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, 이제 그거를 뭐 OTT 보면은 뭐 너무 재밌잖아요. 콘텐츠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환기가 되고, 그러면 약간 좀 생각이 좀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잠을 좀 빨리 들려고 하면, 뭐 사실은 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. 스터디어 나오시는 분들 보면 막 되게 열정적이고 즐기고 멋있고 나의 철학에 맞춰서 자기 일들을 막 이렇게 잘 계획하고 조율하시고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일이 많고 이거를 막 열정적이고 멋있고 신나게 하기보다는 헐떡헐떡 거리고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약간 꾸역꾸역 일을 해요. 꾸역꾸역. 근데 그게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꾸역꾸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게 아주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래도 꾸역꾸역 해냈다는 거는 100%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7, 80% 정도의 어떤 생산성을 내면서 이것들을 꾸준히 꾸역꾸역 했다는 거에 좀 만족하고 스스로 그런 상황을 좀 기특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사실은 저한테는. 그래서 저는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하자. 혹은 꾸역꾸역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좀 넘기는 것 같아요. 이 스터디언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들 또 그런 부분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뭐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더 발전할까?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많은 거를 좀 이루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다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또 꾸역꾸역 잘 사고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저도 응원하고 저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